저는 서울 성수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상상치도 못한 아주 기가 막힐 일을 당했는데요. TV나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그런 일을 제가 당하게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는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세상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저희 동서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척 저희 서방님을 속여 결혼해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크게 배신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는 자기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제가 가난하게 사는 줄 알고 무시하고 막대하다가 결국 저에게 아주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던 것은 남편의 대학생 시절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미용사를 꿈꾸며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본 순간 반하고 말았고 저한테 대쉬를 했는데 명문대생인 남편이 고졸인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남편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쯤에는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해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였고 저도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과 저는 조건으로 봐도 너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우신 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도 크실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의 사이를 반대해도 할 말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각오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향한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모두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며 잘해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친딸처럼 여기시며 예뻐해 주셨고요. 제 덕분에 남편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될 수 있었다면서요. 저를 예쁘게 봐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난하고 부족했던 힘든 신혼생활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응원 덕분인지 모두 잘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저는 어느덧 강남에 제법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하며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문제의 동서가 저희 시댁으로 시집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동서는 첫인상부터 저에게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는 미용실에 출근할 때는 치장을 하며 꾸미고 다녔기에 시댁이나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편안한 차림으로 다녔거든요. 긴장한 상태로 일에 치이며 살다 보니 쉴 때만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의 버릇 때문인지 제가 무력이 있거나 꾸미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 미용실 원장으로 일을 하며 이미지 관리상 필요한 것 이외에 값비싼 물건을 필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평소 생활할 때는 집에 입는 옷 몇 벌로 번갈아가며 생활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뭐라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힘든 일을 하니 쉴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추리닝이나 편한 옷들을 챙겨 사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저의 모습을 우습게 보며 무시했던 겁니다. 그날은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인사도 시킬 겸 시댁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한 날이었죠. 그러면서 서방님은 동서 마음도 편하게 해줄 겸 서로 부담이 되니 저보고도 평소처럼 편안하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격식을 차렸다가 동서가 더 긴장할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을 입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예비 동서랑도 인사를 나누며 평소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을 먹고 난 다음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은 후 남편과 시동생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와 동서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후식을 준비했었는데 동서가 다른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있지 않은 틈을 타 저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으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에요. 형님은 입을 옷이 그것밖에 없나 봐요? 제 옷이 왜요? 어머니께서 저 생각해서 사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옷이에요. 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이 제일 아끼는 옷이라고요? 형님, 미용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작게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이 운영하신다는 미용실도 뻔하네요. 도대체 미용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 미용실이 장사가 안 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들은 평소 보면 엄청나게 잘 꾸미고 다니던데 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을 외출복으로 입고 다닐 정도면 형님 미용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길래 그러나 싶어서요. 옷 하나 제대로 살 돈 없어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소 하도 꾸미고 다녀서 쉴 때라도 편하게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 힘들다고 그러라고 하셨고요.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보아하니 그래봤자 장사도 안 되는 다 망해가는 동네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오래 일해서 사람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이 나오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몸에서 귀티가 흐르는데 형님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굳이 소개를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추리닝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서는 제가 장사한다는 가난한 미용실 원정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오해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존댓말까지 쓰고 있는 처음 본 날 말이에요. 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저희 서방님의 성격상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 형수가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라 자랑할 사람도 아니었으니 동서는 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의 예의 없는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이번만은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하였죠. 아직 정식으로 저희 사방님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동서는 서방님보다도 나이가 8살 정도 어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서방님은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대학교 때부터 남들 다 한다는 연애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서 오직 자기 개발에만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업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 그 덕에 정말로 본인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증권회사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동서와 만나 연애를 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서방님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말로는 동서가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서방님 말을 믿고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러니 동서에게는 제가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이라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일러주며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돼서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방님과 결혼해서는 더욱 의기양양해서 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머님과 서방님, 저희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저를 향해 깍듯이 형님으로 대접하듯 연기하다가 둘만 남게 되면 사람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으니까요. 형님, 이 반지 보이세요? 오빠가 저 결혼식 때 해준 반지인데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준 거라고요. 아마도 형님 형편에는 평생 가도 못 낄 반지겠지만요.
동서, 내가 왜 그 반지를 평생 가도 못 끼요? 그 정도는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서 낄 수 있어.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형님이 이런 바지를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사서 낄 수 있어요? 게다가 아주버니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지만 차장 연봉이 얼마나 한다고요. 형님 지금 사는 집도 분명히 대출받아서 샀을 테고 게다가 아이들 양육비에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형님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면 좀 현실성 있는 거짓말을 하시라고요. 본인 주제 파악도 좀 하시고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주제 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제 주제가 어때서요? 막말로 그 반지 동서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서방님이 결혼 반지로 해줘서 낄 수 있게 된 거면서 왜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누가 쪽팔리게 명품 반지 하나 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 촌스럽게. 내가 다 부끄럽다.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말 다 못했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 명품 어쩌고 하면서 유치하게 그런 거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동서는 제 말에 창피하긴 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긴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가 그 일로 저에게 앙심까지 품을 줄 누가 알았겠는지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저한테 당한 것이 억울했던 건지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저를 근처 카페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경고를 한답시고요. 제가 이렇게 형님을 부른 이유는 저한테 똑바로 좀 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동서한테 뭘 똑바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동서보다 손윗 사람한테 경고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본인 분수에 맞게 알아서 처신 좀 잘하란 말이에요. 처신은 도대체 어떤 처신을 말하는 건데? 그러는 동서야말로 계속 예의 없이 굴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처신을 잘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동서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동서 많이 봐주고 있거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형님을 봐주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형님이 저보다 못 살면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 제 말 잘 듣는 게 좋으실걸요? 그래야 형님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죠. 형님 힘들 때 손 벌릴 사람 솔직히 저희밖에 더 있으세요? 어머,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난 동서가 주는 콩고물 필요가 없어서. 게다가 동서한테 손 벌릴 일은 더더욱 없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워낙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 자존심은. 형님, 그래봤자 다 망해가는 미용실 원장님 아닌가요? 게다가 아주버니가 대기업 다닌다고 해봤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인 우리 오빠보다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유치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제가 기회 드릴 때 앞으로라도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세요.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발은 봐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어디 밖에 나가서 저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제 형님이라는 거 쪽팔리니까 형님이랑 저랑은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지금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나한테 사과하고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랑 서방님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하는 척 착한 척 연기하지 말고 그러다 내가 어머니랑 서방님한테 이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무슨 레벨? 사람이 무슨 물건인 줄 아니? 무식하게 등급을 매기게? 무식하다뇨. 제가 지금 현실적인 거라고요. 형님, 그 나이 먹대로 모르셨어요? 사람마다 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뭐 어머니랑 저희 오빠한테 일러요? 그래 어디 한번 일러보던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오빠랑 어머니 전부 다 저 예뻐하지 형님 예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편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어디 할당을 해보라고. 돈 없어서 안무릎이나 잔뜩 늘어난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주제. 그때까지도 동서는 제가 정말로 서방님과 어머님이 동서 편을 들까봐 지금까지의 만행들을 보면서도 겁을 먹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동서 앞에서 서방님과 어머니께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놀라 꽁무니를 빼며 저에게 다급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동서,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네, 후회 안 해요?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 어머니랑 서방님께 연락할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까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하라고 했다고 진짜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서가 연락해보라며. 그리고 내가 동서 말을 어떻게 믿고 동서를 봐줘? 이 상황에서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약속 드릴게요. 좋아. 동서,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어? 앞으로 우리 서로 예의 좀 지키자고. 네, 형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까불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에게 다시 안 그러겠다고 약속한 동서였지만 전 동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정신 차릴 사람이었으면 제가 진작 충고했을 때 정신을 차렸을 테니까요. 처음엔 도련님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와 나이 차이도 나고 하니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으니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기회를 봐서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줄 생각이었죠. 동서의 행동은 이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서를 혼내줄 뜻밖의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이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동서가 일하는 매장의 가방을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하나 사드리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깜짝 선물도 해드릴 겸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동서네 매장에서 가방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뭐 괜찮은 거 있어? 동서가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어머니께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이 저희 매장에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요? 형님, 저희 매장 상품들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 매장에서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릴 능력이 있으시기나 하고요. 평소도 안 되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요?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어울릴 만한 거를 추천 좀 해줘. 어머, 그러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어디 한번 저희 매장에 와서 어머니 선물 살 수 있으면 사보세요.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동서는 저한테 한 번 혼이 났는데도 저를 무시하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제가 시어머니께 가방을 사드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제가 동서 매장으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방문한 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서 나왔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오라고 했다고 눈치 없이 정말로 오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점장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 예약해서 오실 거라고 잘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동서, 나 여기서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릴 능력 충분히 되거든? 혹시 동서, 내가 동서한테 어머니 생신 선물 사는 비용 보태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물건이 무슨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밖에서 형님이 내 형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레벨인 줄 알고. 동네 미장원에서 일하는 형님이랑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동서, 나도 물건 가격 정도는 알거든. 그리고 무슨 가방 하나 사는데 사람 레벨을 왜 따져? 그것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가방 사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이래서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랑은 상담은 안 된다니까. 형님이 아무래도 짝퉁만 사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가방들 형님이 몇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도 못 사는 것들이라고요. 여기가 시장인 줄 아나? 쫓겨나기 전에 그냥 나가요. 어서 나가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로 미쳤나? 지금 누굴 창피주려고 매장까지 찾아와. 동서는 제 팔까지 잡고 매장 밖으로 밀어내며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좋은 말 할 때 이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이러다 정말 후회할 일 생길 테니까 난 분명 경고했어.
웃기고 있네. 후회할 일은 무슨 후회할 일. 당신이 내 형님이라는 거 우리 매장 사람들 알면 내가 쪽팔린다고.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 어이, 쭈구리가. 뭐? 쭈구리? 동서, 지금 한 말 정말 후회 안 하지? 이젠 동서가 용서해달라고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니까.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용서할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네가 안 봐주면 뭘 어쩔 건데? 어쩌긴. 말 안 듣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대로 혼을 내서 알려줘야지. 아줌마가 날 어떻게 혼내? 동네 미용실을 하는 아줌마 주제.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명품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너랑 차원이 달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차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나 보구나. 내가 그동안 서방님 얼굴 봐서 참아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을 막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서 매장의 점장님이었죠. 점장님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놀라 기겁해서 달려왔어요. 영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점장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형님인데 이런 곳에서 가방 살 능력도 안 되면서 글쎄 찾아온 거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 품위 손상시키기 전에 제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영주 씨,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점장님, 다른 고객님들 보실까 봐 그러세요? 오늘 중요한 예약 손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이 아줌마 쫓아내야죠. 안 그래도 이 눈치 없는 아줌마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서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오늘 아주 따끔하게 매운맛을 보여주려고요. 제가 다른 고객님들을 못 보시게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제대로 오늘 혼 좀 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 가방 보고 비싸지도 않은 가방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인제분이 조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줌마 아무래도 병원 가서 약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동서도 전혀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점장님이 붙잡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영조 씨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잘리고 싶어?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하겠어? 네? 더, 더러운 손이라뇨? 점장님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물건 살 능력도 안 되는 이 아줌마를 내쫓는데 제가 미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주 씨, 아니 너 지금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누구긴요. 동네 잡상이보다 못한 동네 미용실 운영하는 저희 형님이죠. 그냥 돈 없는 아줌마요. 돈 없는 아줌마? 너는 돈 없는 아줌마가 강남에서 건물 3층짜리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하는 거 봤니? 우리 남편 상사님이라고. 김 원장님이 바로 오늘 우리 매장 오기로 한 중요한 예약 손님이야. 그리고 네 손님 아니고 내 손님이라고. 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점장님 남편분 강남 유명한 미용실 부원장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거기 원장님이 저희 형님이시라뇨. 부원장님 남편분 분명히 억대 연봉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형님이 그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예약해서 오시기로 했다는 중요한 손님이 정말 우리 형님이시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네 형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니? 원장님한테 우리 매장 가방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너야말로 약 좀 먹어야겠다. 네 주제 좀 알고 행동해. 그리고 누가 고객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일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말 많은 거 몰라? 원장님 행동이 아니고 지금 네가 한 행동이야말로 우리 매장 품위 손상시키고 있다고. 너 당장 원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모가지니까.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눈치를 챈 것인지 재빨리 돌변해 행동하는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백화점에 온 제가 평소 추리닝 입은 모습이 아닌 제대로 꾸미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저도 이미지 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고객님들을 만날지 몰라 외출할 때는 제대로 꾸미고 나갔거든요. 평소와 다른 제대로 치장한 저의 모습에 동서는 놀라며 기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게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지 몰라 뵙고 제가 함부로 까버렸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나한테 동네에서 다 망해가는 미용실 하는 아줌마라며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야?
너 나한테 용서 빌릴 절대 없을 거라며? 나랑 벽에 다리고 차원이 달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오래 일해서 사람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이 나와? 나도 미용실에서 고객님들 상대하며 사람들 많이 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내가 볼 때 너는 딱 성격 자체가 아주 저질이야. 아주 최악이라고. 한시 꾸이고 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안 될 것 같아.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서방님이랑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동서는 저를 붙잡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판이었죠.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저 정말 이러다가 여기서 잘린다고요. 그리고 부탁이니 오빠랑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랑 오빠가 알면 난리 날 거라고요. 너 서방님 펀드 매니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뒷바라지에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오빠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쉬신다고 해서 오빠가 알면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형님 안 계실 때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셔서 알면 난리 나실 거라고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랑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나한테 그랬던 거였니? 그렇게 빌 거면서 진작 잘하지 그랬어. 서방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진작 눈치 챙겨야지. 다 됐고 나는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말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안 돼요. 그러면 저 점장님한테 말해서 자르지 말아달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무슨 짓 했는지 잘 반성해봐. 나도 더러워서 너 매장에서 가방 살 마음 확 사라졌으니까. 동서는 서방님과 어머님의 당부에도 제가 돈 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고요. 백화점을 나온 점장님은 저에게 거듭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점장님 잘못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서방님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굽신거리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 했으니까요. 동서는 그날 서방님한테 한 소리 들으며 시어머니께도 제대로 혼이 난 듯 했습니다. 이후 동서는 저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일이 터진 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서와의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 매장 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미용실 부원장이랑 친했던지라 평소 점장님과도 자주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혜원 씨. 잘 지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원장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요. 남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두의 안 사이도 아니고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혜원 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뇨? 그러니까 원장님 동서인 영주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영주 씨 원장님 시동생분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백화점 다니는 다른 매장 직원인데 저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둘이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둘이 정말 유명했거든요. 하도 매일 붙어 있어서 두 사람 결혼할 줄 알았더니 영주 씨가 갑자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자랑하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들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도 같은 백화점 직원들한테도 집안이랑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별로 등급 매기면서 자기 결혼할 예비 신랑이 펀드 매니저라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는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직원 휴게실에서 쉬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갔는데 둘이 함께 있지 뭐예요? 사실 그날 영주 씨가 원장님 동서라고 했을 때도 엄청 놀랐었어요. 평소 행실이 별로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진작 알았으면 영주 씨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하필 원장님 서방님이 결혼하는 날이 제가 일하는 날이어서 가지도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니에요, 혜원 씨.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늦게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혜원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혜원 씨 아니었으면 우리 서방님 속으면서 계속 동서랑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혜원 씨, 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마냥 부담되는 거면 괜찮고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기꺼이 들어드려야죠. 저희 남편 스텝 시절부터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인데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저야 감사하죠. 저희 결혼할 때도 저희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포기했었는데 원장님이 사비로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뭐든 부탁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는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전부터 깍듯이 대하며 저를 잘 따랐고 제가 그동안 서방님을 위한 한 희생을 알아서인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절 서방님은 부모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서방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동서를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는 정작 본인은 인간보다 못한 짓을 하는 주제에 사람 등급을 매기는 최악의 인간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서방님, 시어머니께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시어머니 모두 처음에는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니 나중에는 덤덤히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 모두 생각은 같았습니다. 서방님을 속이고 결혼한 동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동서를 혼내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게 되었죠. 바로 동서의 친정 부모님도 같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인지 동서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이야기했죠. 동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우리들한테, 특히 서방님한테 할 이야기 없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맞습니다. 재수 씨, 늦기 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무슨 할 이야기요?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동서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 전 몰래 만나는 남자 있었다며. 게다가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오빠를 두고 바람을 피워요? 결혼해서 바람 피우는 건 인간 쓰레기나 하는 짓이죠. 형님, 형님 제가 혹시 형님 저희 매장 찾아왔을 때 무시했었다고 그거 앙심 품고 저한테 복수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명 씌우는 거냐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불러놓고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도가 지나치셔도 너무 지나치셨다고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형님 저한테 복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한 이 상황 저한테 사과하시라고요. 그래, 동서 말대로 동서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 내가 무릎 꿇고 동서한테 사과할게. 아니, 내가 사과의 의미로 무엇이 되었든 동서 소원도 하나 들어줄게.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서 저한테 사과하시고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전 우리 오빠 두고 바람 같은 거 피운 적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동서. 그 전에 동서가 직접 보고 확인해줘야 할 게 있어.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서방님,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동서와 상간남이 밖에서 몰래 만나 바람 피운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점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동서를 지켜보고 있다가 동서가 회사에서 퇴근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의 뒤를 밟아 상간남과 데이트를 하며 몰래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동서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감히 네가 서방님이랑 우리 집안을 농락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의 말에 동서는 놀라며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고 오빠 알기 전에 내가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자식이 날 놔줘야지. 나 오빠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했던 남자 오빠가 처음이고 오빠가 내 첫사랑이란 말이야.
첫사랑? 너는 첫사랑 두고 딴 놈 만나서 바람 피우냐?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만 갈라서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착한 며느리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마지막 기회 주세요. 내 앞에서 순진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네 것이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농락하고 망치려 들어? 우리 첫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제대로 내 아들 인생 망치며 살 뻔했다. 너희들 이혼시킬 거고 내가 네 것한테 우리 아들 인생 기만한 죄값 물어서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아주 너 다시는 이런 못돼 먹은 짓 못하도록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거야. 그러자 동서는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전부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 이 사진 어떻게 찍은 거예요? 혹시 내 뒤를 밟으면서 스토킹이라도 한 거예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이거 사진 찍은 거 불법이라 바람 피운 증거로 못 쓰는 거 알지? 내가 당신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인 거 뭔가로 철창에 집어넣을 거라고. 어디 집어넣어 봐라. 내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일을 벌였는 줄 알아? 나 어차피 돈도 많고 감옥 갔다 온다고 미용사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무서운 거 없거든. 우리 서방님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죗값 받을 테니까 너도 어디 네 죗값 한번 받아봐. 이게 정말 끝까지? 동서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저를 때리려 한 동서를 막은 것도 모자라 동서의 멱살을 잡고 뺨까지 날리는 사돈 어른 두 분이 계셨으니까요. 동서의 부모님은 철썩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릴 정도로 동서의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네가 아주 미쳤구나. 대학교까지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백화점도 취직하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이도 데려와 좋은 집안이랑 사도까지 맺을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인제 보니 네가 네 부모도 모자라 결혼한 남편이랑 여러 사람까지 기만하며 인생 망치려 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망할 것. 그렇게 살면 호적에서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이 잡고사. 네가 잘못된 듣고 고소는 무슨 고소야.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넌 맞아야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미친 고사. 동서는 사돈 어른 두 분한테 그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희가 겨우 말려 상황이 겨우 진정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이혼 소송을 걸어 동서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요. 모든 사실을 밝히기 전에 이미 제가 서방님에게 말해 서방님은 동서 몰래 동서가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두었었거든요. 동서가 서방님이 카드로 대부분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몰고 다닌 자동차 블랙박스며 카드 내역 곳곳에 상간남과 바람 피운 흔적들이 전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 해줬던 결혼 반지며 선물이며 모두 빼앗기고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돌아간 친정에서도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 한 푼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바람 피운 것이 백화점안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동안 고객들한테 함부로 했던 일까지 크게 번져 매장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바람 피우던 상간남도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동서를 버렸다고 하고요. 정신 못 차리고 남을 무시하며 못되게 살다가 결국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 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동서를 찾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를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모르는 척 외면했었는데 생활이 어려운지 많이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가 고객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과 바람 피운 것까지 다른 백화점까지 소문이 나 써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잘난 척하고 바람까지 피우더니 아주 제대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부디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동서의 일로 충격이 컸던 것인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서방님까지 모두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제가 아니었다면 정말 서방님 인생이 크게 농락당할 뻔했다면서요. 그 일로 서방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에게 더욱 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둔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고요. 비록 동서의 일로 가족 모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지금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보듬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들 모두 믿음과 배려와 신뢰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동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사람을 볼 때는 사람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고 부디 사람의 내면을 보고 대해주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따지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배신하며 스스로를 망치고 부끄러운 짓도 앞으로는 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